네, 안녕하세요. IT 방송 토크의 찐막건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기업에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IT 예산을 요새 많이 코로나 끝나서 많이들 절감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데이터는 계속 폭증하고 있고, 근데 스토리지를 우리가 좀 더 가성비 좋게 쓸 수 없을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사이버 공격이 특히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랜섬웨어를 포함해서 굉장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이런 사용자 단은 계정 단에서 막을 수 있겠지만 일반 보안 제품 같고 이 스토리지 단에서 데이터 레이어에서 이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네뎁 코리아의 이상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네뎁의 이제 올프레시 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갖고 얘기를 할 건데 주로 그죠? 네네네. 네네. 자, 일단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있습니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정의가 뭡니까 이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이제 통합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센, 나스, 과거에는 센, 나스인데 지금 이제 오브젝트까지 네. 통합해서 하나의 스토리지로 제공하는 것들을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토크 IT에서도 네. 한번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요새 시장의 하나 흐름입니까? 요새 어떤가요? 과거부터는 있었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고객분들께서 좀 더 단순하고 좀 효율성 높은 것들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밴더에서 그렇게 유니파이드 형태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무조건 우리는 뭐 센 맛을 거야, 낯선 맛을 그게 아니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것도 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업무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니파이드 요구사항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올프레시인데 네. 올프레시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올프레시 나온 지도 꽤 몇 년 됐잖아요. 꽤 됐죠. 네, 많이 됐죠. 근데 현재 어때요? 현재 아직도 이제 하드디스크, SATA 네, 하드디스크를 쓴 네. 사스 하드디스크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하드디스크 스토리지에 비해서 네. 많이 이제 이 가성비가 네. 많이 좋아졌나요? 어떤가요, 현재? 많이 좋아졌고요. 예전보다는 좀 가격이 내렸는데 국내 그 IDC나 가트너 자료 예전에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 올플래시 약간 좀 높습니다. 예전에 좀 50%가 안 됐는데 지금 한 55%가량이 좀 더 좀 국내에서는 올플래시가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점점점 그 올플래시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올플래시 관련된 효율화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고객분께서는 올플래시가 비싸다고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성능하고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CO 면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네뎁에서 솔루션 아키텍트 프리세즈를 맡고 있는 이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주제는 이제 비욘드 스피드. 그러니까 올플래시 하면 이제 속도, 어떤 그 속도하고 성능만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단순 속도하고 저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그 기업 환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성비,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어떤 보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기업들이 많이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드에서 느껴지십니까? 많이 느껴집니다. 요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네. 매듭들도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전에는 그냥 고성능 많이 이런 것들만 따졌는데 지금은 좀 더 가성비 좋은 것들을 많이 위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ESG 많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인바이러먼트, 소셜, 뭐 가버넌스 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IDC 쪽에 보면은 어떤 상명 공간이랑 에너지 전기요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줄일 수 없지 않을까, 좀 줄이고 싶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도 이번에 좀 새로 출시를 새로운 게 이게 뭐 올해 나온 겁니까? 네,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3월달에 좀 나온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희 올플래시 파스 C 시리즈라고 얘기했는데 엔트리 레벨에 뭐 미드레인지, 하이엔드까지 다 구비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성능을 낼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달라 한 대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작게 시작해서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로 다 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기존의 올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TLC로 다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타사들도 다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QLC라고 해가지고 쿼드 레벨 셀이라고 해서 한 셀에 이제
4비트를 넣을 수 있어 좀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QLC 타입의 SSD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명 공간이나 이제 전력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QLC가 좀 이렇게 내부 성능에서는 TLC보다 네.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물론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그런 것에 대한 또 대안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네네.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C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스토리지 하면 이제 안정성도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랜섬웨어나 이런 것까지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많이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연결하는 것도 좀 손쉽게 재복구나 백업 용도로 할 수 있게끔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뭐 용량이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느냐. 엔트리 레벨 하면은 예전에는 뭐 100테라 이하 뭐 아주 작은 용량만 좀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 세트거든요. HA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세트에 120 로디 데이터로 122테라부터 해가지고 734테라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하이엔드 그러니까 제품 엔트리 레벨이 최대 페타까지도 되네요. 2.9 페타까지. 네네. 엔트리 레벨이. 네, 엔트리 레벨. 야. 왜냐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스케일 아웃을 제공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스 같은 경우가 최대 20레노드까지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레벨도 페타 단위까지도 지원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기업체들이 이제 네. 페타 네. 많이 쓰죠. 네, 페타 맞습니다. 네. 정도 으로. 네. 예전에는 페타 하면은 무슨 그러니까요. 특정 네이버나 분야만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페타 프로젝트도 많고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도 용량이 많이 늘은 것을 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엔트리 레벨도 이제 이거 그 내용은 이제 효율화 기능을 써서 물론 이제 약간 좀 업무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최대 뭐 34페타바이트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0페타바이트의 유저블 데이터까지도 사용할 네.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와 보면은 그 딱 비교가 되신 게 저희가 이제 이제 기존에 네. 사스 1000rpm짜리 1.8테라짜리 사스 타입으로 예를 들어서 1.5페타를 만들겠다 할 경우에는 렉 2개하고도 반이 필요했어요. 네. 보면은 이만큼 하면은 뭐 상명공학도 상명공학이지만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C250 같은 제품이 바로 엔트리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상명 공간이 거의 98% 그리고 네. 전력 소모가 거의 97%가량이 많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지금 요즘 보면은 이렇다면 뭐 이게 뭐 스토리지 가격 차도 그렇다면 가격 차보다 이 전기 에너지 절감 비용이 네, 엄청나게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IDC가 어떻게 보면 전기 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네네. IDC 가장 또 고객분들께서 얘기를 들으면은 IDC 전기도 전기지만 상명공간이 너무 부족하대요. 지금 보면은 하나 IDC 만들기에는 또 많은 돈도 필요하고 뚝딱 만들 수 있는 IDC가 그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IDC 갖다가 최대한 상명공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명공간을 계속 줄이고 싶어하는 고객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저희가 좀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게 C 시리즈가 올해 3월달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자료를 보고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 상명 공간 때문에 고민하고 고객들은 이것을 빨리빨리 뭔가 점검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POC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네. POC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고객분들 반응이 확실히 HDD보다도 성능이 일단은 SSD니까 좋은 것도 많이 느끼면서 상명 공간도 획기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반응이 참 좋습니다. 네. 비용도 가성비도 네, 가성비도 네. 오히려 HDD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효율화 기능을 같이 적용함으로써 비용도 훨씬 더 세이브하고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 면에서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저희가 C3 같은 경우가 이제 QLC 타입의 디스크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디스크를 어느 업무에 적용을 시키겠냐? 기존에 이제는 HDD 업무들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만화필 사스 디스크들 썼을 네네. 경우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플래시로 어떻게 보면 다 전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나 뭐 렌더링 그리고 저희 사례 또 VFX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사스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SSD는 고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제 홈 디렉토리 그리고 뭐 요즘 VDI 사용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저희 이제 SSD로 다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개발이나 아니면 또 이제 더 백업 쪽, 복구 이런 쪽으로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사스에 있던 네네. 하드디스크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이거가 도입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 뭐 네.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 그 뭐 파일 단위에 블럭 단위에 그리고 온라인 중으로 그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좀 손쉽게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그 가성비 좋다고 했는데, SSD, 물론 이거는 저희가 그 뭐 C 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네. S 시리즈 다 제공을 합니다. 센 같은 경우가 4대1, 그리고 나스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1.5대1의 그 보장, 이피셜 개런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은, 만약에 그 100테라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4대1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0테라까지 쓸 수 있다는 거를 보장을 해드리는 네. 거예요. 압축이 있기 때문에. 네, 중복자가 네. 압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만약에 고객분이 300테라를 썼는데 100테라 모자르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100테라를 무료로 네.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일례로 그 저희가 예전에는 이거를 3대1로 예전에 그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백 테라를 구매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께서 이제 센 쪽에 운영하시는데 좀 안타깝게도 2.5대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2.5대1에서 0.5만큼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저희가 한 100테라 이상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만 따지면 수억이 넘는 건데, 네. 그거를 무상으로 무료로 저희가 이제 개런티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프로그램이네. 그래서 네네. 보장. 예, 보장입니다. 개런티 하는 거네요. 예, 개런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처음에 그냥 저렴하게 구매하시고요. 이만큼 못 썼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지만, 이제 한번 그걸 제시를 하면은 저희가 그만큼 저희가 보장한 네네. 거기 때문에 그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이제 그럼 제품의 아키텍처하고 어떤 안정성하고 비용 절감을 어떤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이용하면은 고객분께서 많은 그 좀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파이드, 예, 그래서 센, 나스, 오브젝트까지도 네.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간편하지 않습니까? 센은 FC 꽂고, 그다음에 나스는 뭐 이더리 꽂고, 네. 오브젝트 그냥 S3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운영하시다 보면은 공간이 센 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스는 이게 네. 리사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간을 바로 센에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붙일 수 있어. 빨리빨리 붙일 수 그냥 명령화. 네네. 예,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 기획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손쉽게 좀 유연하게, 여기서 이제 유연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필요할 때는 컨트롤러를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용량이 필요할 때 그러면은 스케일 업 방식으로 디스크만, 쉘프만 이렇게 늘림으로써 좀 유연한 구성으로 사용자에 맞게끔 네네네. 필요한 만큼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온프렘뿐만 쪽 아니라 각각의 저희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CSP 업체에서도 다 동일하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SD 하면은 당연히 스피드 빠릅니다. 성능 좋고. 근데 같은 SSD라도 각각 벤더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이제 네델 같은 경우가 좀 더 SSD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수명이 있거든요. SSD 수명이 있어가지고 P-사이클이라고 했는데 그 횟수를 줄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QLC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QLC 같은 경우는 TLC보다는 약간의 수명이 좀 그렇죠, 낮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엔터프라이즈 SSD이기 때문에 일반 컨슈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이제 기능들이 각각 벤더마다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보면은 크게 만약에 수명이 다 되더라도 결국에는 유지 보수를 맺게 되면은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를 쓸 때 기존의 이제 레거시나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오버라이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라이트잖아요. 예, 라이트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보면은 기존 블럭을 지웠다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웠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렇죠. 횟수가 줄어드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은 좀 적게 쓰고, 예, 그리고 적게 씀으로써 성능이 좀 더
그 지우는 작업들도 다 성능이니까 그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 청크라이트로 해서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을 씁니다. 그래서 네네. 페리티 연산도 저희 온탑이라는 스토리지 OS 단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런 횟수나 쓰기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페리티 연산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성능도 높여지고 SSD의 수명도 늘리는 그런 효과를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얻을 수가 네뎁의 있습니다. 온탭이 이제 네뎁의 이제 스토리지 OS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기에 그의 온탭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네. 최대한 활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TLC SSD도 보장했지만 QLC SSD도 고객께서 염려 안 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데이터셋이 워낙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륨이 작아지면은 너무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20PB 이상의 하나의 볼륨에 20PB 이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좀 더 간소하게 그럼 운영할 수 있는. 예전 스토리지는 그렇게 대용량 볼륨을 제공할 수 물론 없었나요? 물론 탑엔더도 이제 대용량 볼륨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근데 생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 네. 나스 쪽에서 오히려 지금 그렇죠. 많이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분사 파일 시스템들도 제공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나스 쪽이 아무래도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올플래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쓰기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모든 밴더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중복 제거, 압축해서 데이터를 어떻게든 한 다음에 쓰게끔 그렇게 해야지 쓰기 횟수가 좀 많이. 그래서 진짜 올프레시의 중복 네네. 제거 압축이 필수겠네요. 필수입니다. 네,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래서 모든 밴더들이 좀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컴팩션이라고 해서 마른 수건까지 좀 짜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효율화 높일 수 있도록. 컴팩션 마른 수건 짠다는데 어떤 식으로 짠다는 겁니까? 마른 수건을 컴팩션이라는 것이? 좀 기술적으로 하면 조금 얘기가 쉽게, 길어지면은 쉽게 그냥 데이터 블록을 다 쓰고 나면은 남는 또 블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남는 블록까지도 제거해가지고 순수한 데이터만 저장하게끔 쓰는. 네. 보통 컴팩션이라고 하면 압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는 블락 최대한 또 활용하려고 나중에?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또 공간으로 그렇죠. 활용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데이터 공간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4대1, 1.5대1 개런티 프로그램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정말 이 기업들은 정말 그런 올프레시 스토리지 같은 거 할 때 네네. 다들 그런 개런티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스토리지마다. 다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저도 타렌트에서는 어쨌든 간에 때문에 여기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크해서 RFP도 그냥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개런티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더 추가 제공할 것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갑자기 든 네. RF 얘기하니까 네. 우리 나중에 이제 뭔가 이게 RF 만드는 방송을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고객분께서는 정말 좋아하시는 방송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밴드 어떤 거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고객의 측면에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효율화 기능을 하면은 고객 데이터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이제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올플래시에 넣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SATA. 그렇죠. 예, SATA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SATA를 온프렘 쪽에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클라우드 쪽으로, 그렇죠? 클라우드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또 있겠고요. 네뎁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도 네. 각 시스템마다 네뎁의 온탭, 네. 온탭이 다 있잖아요. 네, 다 네.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하면 훨씬 네. 더 금방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한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네. 인터페이스 때문에 새로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환경 그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 플렉스 클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 만약에 고객분들께서 개발을 많이 하십니다. 개발을 많이 하실 때 운영하다 보면 운영 볼륨을 복사를 하고 복제를 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운영 복제 네. 테스트하려고 그 복제가 엄청 많아져요. 요새 거의 네, 10대 맞습니다. 1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만큼 공간을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도 많이 늘어날 그렇죠. 테고. 네. 근데 저희 플렉스 그룹 이용하시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테라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다가 만약 5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테라가 5배의 용량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본 한 벌에다가
그 변경된 블락, 예를 들어서 스냅샷 뜨면은 스냅샷이 보통 이제 변경된 블락만 이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스냅샷은 리드온리거든요. 근데 네네. 그것들을 RW 모드, 쓰기, 라이트,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100테라를 쓸 수 있네? 라고 개발자들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획기적으로 스토리지 공간을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고객 개발 부서나 시스템에서도 좀 더 많이 획기적으로 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가 되면서 그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를 좀 동기화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온프렘 각각의 그 전산실에다가 뭐 스토리를 각각의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AWS의 그 FS4 온탑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그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ANF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캐시 서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을 때 그쪽 그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그냥 AWS를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폰스 타임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효율성은 높아지고 성능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같은 온탭이니까 또 뭐 싱크 같은 것도 쉽게 될 거고. 쉽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예전에는 뭐 유럽, 미주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뭔가 CDN을 구축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CSP, AWS 애저가 될 건 그쪽에 리전이 다 있으니까 글로벌 리전. 글로벌 리전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국내 뭐 삼성이나 그런 국내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로 비즈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요즘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매니팩처리 그 제조 기업들 쪽에서 그래서 저희 한 고객분들도 이 기능을 또 좀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도입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버도 다 가상화 하잖아요. VM 만들고 버추얼 머신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스토리지도 이제 가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 풀 안에 만약에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각각 계열사마다 논리적인 스토리를 별도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경계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풀로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쉐어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도 많이 이제 만들었고 좀 더 민첩성을 빠르게끔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쿠버네티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점점점 가치가 중요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요구 사항들이 기존의 과거의 엔터프라이즈 이제 스토리지에서 쓰고 싶었던 기능들을 좀 쓰고 싶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요구 사항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단순하게 컨테이너에서 스테이트 플로우나 로컬 스토리지만 연결하는 거 그거가 끝나지 그걸로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제는 자꾸자꾸 사용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백업도 받고 싶고 물리적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DR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되는 게 이제 트라이던트라고 해가지고 오픈 소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CSI 드라이버에서 커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은 물론 다 스토리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라이던트를 이용하시면은 저희의 이제 모든 기능들 DR이나 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 클론, 스냅샷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용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존에는 뭐 DR 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별도로 다 구매를 하셔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저는 기본이 이제 온탭 1이라는 라이센스를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댓 온탭 1 하나 라이센스 딱 구매를 하시면은 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로텍션, 뭐 멀티 테넌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온탭 1 라이센스 하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보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언론을 하나 봤는데 정말 랜섬웨어 많이 나오잖아요. TSMC, TSMC에서 923억인가 900억대의 랜섬웨어 해킹 당했다고 어제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900억다는 게 뭐? 900억다는 게 그러니까 랜섬웨어 해커가 900억 원을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적다. TSMC한테 그렇죠. 어제 날짜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거의 매일
거의 매일매일 떠요. 거의 랜섬웨어 워낙 음. 그만큼 좀 사례도 많고 공격받는 그게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요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안 레이어나 뭐 네트워크 레이어나 이쪽에서만은 그 좀 보안을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 그 데이터 레벨에서도 최종 단계인 데이터 레벨에서도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왜냐하면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해커가 네. 이제 그 관리자 네. 계정을 탈취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간 다음에 그 네. 다음에 네, 가버리니까 맞습니다. 백업도 다 그냥 네. 그 강제로 네. 다 스탑 시켜버 다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죠? 네. APT 공격이라고 해서 보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취득을 해서 아무리 백업을 잘 받았더라도 그렇죠. 백업 이미지를 다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막고자 하는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네. 레이어에서 스토리지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이네요. 그렇죠. 최후의 방어선 어떻게 할 거냐? 마지노선. 마지막 골키퍼가 되는 거죠. 마지막 골키퍼가 되고 네, 그냥 네, 진짜 안전한 금고라고 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기가 러시아 해킹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글로벌 해킹 조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뭐 그리고 진화된 랜섬 공격도 많이 진화되고 있고 바로 암호화시키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암호화하는 경우도 날로 좀 진화되어 있고 많이 그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 뭐 요즘에는 뭐 저도 어제 해봤는데 네. 멀웨어 만들어 줘 그러면 안 돼요. 안 안 되는데 이제 우회적으로 그런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아니면 챗GPT한테 머리어가 네. 아니라 네. 서브골을 머리어 그렇죠. 만들기 위한 서브골들을 줄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좀 만들어서 진입장벽이 좀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나라에도 보면은 국내 그 데이터 침해 사고가 매년 해마다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발표한 자를 보면은 이제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아직은 보면은 몇 건수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네. 하지만 이제 대기업은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은 좀 적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버 위협 영향이 좀 많이 증가한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랩에서는 보면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그 데이터 보건력을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텍트 데이터를 보호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맞게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 사이버 위협 유형이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해커가 해서 뭐 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 위협 해가지고 네. 암호화시킬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위협 뭐 일부러 해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불만의 직원이 좀 데이터를 삭제하고 물론 약간 범죄이죠. 범죄기도 하는데 만약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어떤 암호화나 이런 뭐 바이러스가 아닌 이런 것까지도 내부 위협까지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또 하셔야 될 것 요새 또 같습니다. 이제 서드 파티하고 같이 콜라보 협업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젝트 할 때. 네네. 근데 프로젝트 하면서 끝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타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치한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정을. 그래서 이런 위협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최종 데이터단에서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쉽게 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행복한 IT 관리자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 못된 해커가 마음을 먹고 어떤 피싱이나 이런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 머레어를 딱 심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행복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네. 그 운영자가 이제 그걸 이제 클릭함으로써 이제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고 암호화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값 그거를 이제 비용을 요구를 할 거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 키를 제공하면은 뭐 풀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암호화 키를 주면은 그거를 이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랜섬웨어 어떤 일반적인 시나리오 볼 수 있는데 물론 저거를 주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또 관리자는 저 받으면 이제 또
나는 열심히 또 일하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겠지만 걸려서도 안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방어를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네랩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F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의 그 암호하면은 다 확장자를 많이 변경하지 않습니까? 네네. 알려진 것만 해도 한번 수십 개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랜섬웨어 확장자가? 네, 랜섬 그 인터넷에서 치시면은 암호 확장자가? 예, 암호 확장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블락킹할 수가 있어요. 블랙리스트로? 예, 블랙리스트로. 예, 블랙리스트로 다 블락킹 함으로써 거기 일단 알려진 랜섬웨어들은 다 막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그 뭐 PDF 파일만 저장하겠다. 그러면 딱 그 PDF 파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막아. 이렇게 해서 화이트리스트로도 그러니까 확정자를 우린 PDF 뭐 아래 한글 그것만 쓸 수 있어. 이렇게 딱 해놓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제 아까도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업 받은 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한 번 라이트하면은 이제 쓸 수 없는, 예를 들어서 C드론 같이 데이터 한 번 쓰면 못 지우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운영 스토리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운영 스토리지를 백업 스토리지다가 저희 뭐 스냅볼트라고 해서 디스크 투 디스크 백업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웜 스토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딱 기간 동안 지우지 못하게끔 위변조가 안 되게끔 막을 수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뭐 관리자의 그 권한을 탈취하더라도 데이터를 못 지우게 하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정말 백업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웜 기능이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네, 근데 웜 기능이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이거는 나스만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파일 단위로 좀 하기 때문에 샌도 물론 지원하지만 이제 샌은 이제 LUN 단위. 아무래도 그 파일 레이어에서는 이제 호스트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샌도 지원된다고 보시고 나스도인데 이제 일단 파일 단위 나스가 이제 된다고 보시고 물론 사례도 있어요. 저희 그 글로벌 회사긴 한데 좀 중소의 그 글로벌 회사였는데 백업까지 다 완비를 하고 구축을 했는데 정말 그 랜섬에 걸려가지고 관리자 계정이 탈취됐구나. 뭔가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백업된 데이터까지도 모두 암호화 걸려가지고 복구를 못한 케이스가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 이제 스냅락 솔루션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뭐 1년 보관으로 유지를 한 다음에 아무리 이제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게끔 좀 관리자 권한이 있어도 저희는 못 지우거든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원래는 어떤 금융 쪽에 보면은 그 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것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안티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그 스토리지 자체에 머신러닝을 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가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이상 탐지를 이것들을 계속 패턴을 분석을 해요. 어떤 패턴을 주로 분석합니까? 물론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랜섬웨어 쪽에 암호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 이상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딱 걸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거의 딱 스냅샷을 바로 찍어요. 스냅샷을 바로 찍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보통에 뭐 하루에 뭐 1시간마다 스냅샷 찍는다. 뭐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찍는다. 그러면 R2, RPO를 확실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좁게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좀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훨씬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지하고 감지되면 다시 이제 리스폰스를 메일로 보냄으로써 좀 더 운영자가 빨리 알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내부 위협 쪽에 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는 이제 ARP 같은 경우는 저희 스토리지 자체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 레벨에까지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그 내부자 위협에 대해서 한 대응 방안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 솔루션이 기존의 그 자원,
어떤 인프라의 자원에서 엔드2엔드 뭐 서버端부터 쿠버네티스 뭐 컨테이너 환경, 스토리지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사용자의 레벨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워크로드 시큐리티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감지해 가지고 그 블락을 시키는 그런 네. 기능이 되겠고요. 단순하게 좀 사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용료만 낼 수 있는 이제 사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좀 쉽게 저 애니메이션을 네네.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이제 IT 인프라 관리자는 뭐 워낙 일도 많고 또 그 파일 서버 문제 없이 해서 그냥 본인 일을 또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하시는데 걸리게 되면은 서비스가 다운이 되거나 그 뭐 연락이 와야지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 관리자가 그거를 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 저희 그 SWS가 워크로드 시큐리티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그냥 모니터링을 계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랜섬웨어가 발생이 되거나 뭐 대용의 데이터들이 삭제가 되면은 그 해당 유저를 딱 블락을 시켜요. 네. 그 유저에 대해서. 네. 예전 같은 랜섬웨어 걸렸다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어떤 경로로 했는지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감별을 식별을 해서 스냅샷을 바로 한 다음에 해당 유저를 이제 블락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한테 알럿을 날리고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예. 네. 관리자에게 알람을 날림으로써 빠르게 좀 인지를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나중에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워크로드 시큐리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저런 네. 이제 워크로드 시큐리티 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얘가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관리자한테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네. 똑똑한 맞습니다. 네. 보안 비서.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런 것이 이제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에 네. 저런 똑똑한 비서들이 AI가 발전되면 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네. 피딩에서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점점 더 AI가 뭐 요즘 챗GPT 생성의 AI도 그렇고 계속 네. 이게 발전함으로써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그러니까요.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발전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엣지형 AI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네. 그래서 느낌이. 모든 디바이스에 거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대비 업무에 좀 앞서 있다라고 네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보면 다 이제 보안 쪽도 그렇고 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에 있는 외부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로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단에까지도 사용자 레벨에서까지도 다 보안을 확실히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을 저희는 네뎁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도 그 자주 이제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자주 백업 받으려면은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업무에 일단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되거든요. 백업 받으면 좋긴 하죠. 자주 그렇죠, 받으면.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백업이 보통 보면은 IO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야간에만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스냅샷이 보면은 이제 그 운영 중의 업무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5분마다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5분마다 찍는다 하면은 거의 그 하나의 와. 볼륨당 최대 1023개까지 찍을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달가량은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만 있으면. 네, 용량만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근데 변경된 성능이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하도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시험 강의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네. PIT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포인트 인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블락을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카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카피할 때 벌써 오버헤드가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카피 작업 없이 데이터를 쓰면은 그 변경된 것만 저희는 이제 주소값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드레스만. 네. 그래서 어드레스만 정보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값처럼? 네. 그 메타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카피 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뭔가 특허입니까? 지금 스냅샷에 네. TM이 붙어 있는데.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당첨되겠습니다. 그
스냅샷 저희 TM이라고 있잖아요. 네.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스냅샷 하면 많이 그냥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너럴 용어잖아요. 네, 제너럴 네. 용어잖아요. 네. 근데 네뎁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요. 아. 네뎁이 최초로 특허를 내가지고 저런 단어도? 네, 그래서 저걸 그 트레이드 마크 해가지고 상표권을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3M 스카치 테이프 해가지고 그냥 일반 표준화돼 있잖아요. 네네네. 스냅샷 표준화된 게 네뎁이 가장 먼저 좀 특허를 내고 이런 산업에 적용이 했기 때문에 저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저 용어를 딱 기능했을 때는 네뎁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스냅샷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온프렘뿐만 아니라 예,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서 오브젝트나 이쪽 AWS의 S3 쪽도 다 저장을 함으로써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 가장 그 차이점이 뭐 기존의 그 예, 뭐 보안 솔루션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피디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바이러스가 보면은 사용자 앞단에서 그렇죠? 많이 예, 네. 막았고 그 보호했는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 중심, 그러니까 최종의 그 스토리지 단에서 오는 것까지는 막는다. 그래서 그 차이가 보면은 데이터 액세스ing이나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게 가장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로 트러스트네요. 네,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우리. 네, 네. 마지막 골키퍼가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최대한 이거 근거, 안전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사이버 보건용 솔루션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거버넌스나 규정 주수를 통해서 그를 맞추면서 식별할 수 있고 재해복구나 이런 솔루션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물리적 장애나 이런 것들도 저희 재해복구 솔루션을 통해서 좀 빠르게 백업받고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파일에 대한 것들을 암호화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앞전에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그 아까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은 다 지울 수도 있다고 아까 스냅 락을 써서 뭐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또 다른 하나가 보면은 어떤 딜리트나 이런 뭐 디스트로이 해가지고 그 다 뭉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멀티팩터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을 쓰려면은 다른 사람 또 그 윗사람의 예, 그거를 인증을 받아야지만 지우게 하는 기능이 우리 있어요. 보통 핵폭탄 단추 누를 때 네, 혼자 쓰면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네.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죠. 쪽에서 하는 것처럼 예,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또 막을 수 있는 또 기능들도 또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얘기는 보면은 스토리지를 어떻게 보면 올 플래시다 그러면 뭐 성능 좋고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욘드 스피드라고 얘기한 건데 네. 그 이상 속도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그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가 기업 중요한 데이터의 위치한 최후의 방어수다. 그러니까 보안의 마지노선. 네, 마지노선. 물론 앞전에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비용을 해서 또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은 이제는 네, 스토리지 단에서 레벨을 하면은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발 뻗고 발 뻗고 편하게 좀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 앞전에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기능들 그리고 어떤 백업이나 아니면은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빌리티,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각각 한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블루 XP라는 하나의 그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 그래서 이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 있어요? 온프렘뿐만 아니라 AWS나 퍼블릭. 어차피 요즘 뭐 IT 환경이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좀 더 고객분께서는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저희 이제 네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뎁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오늘은 그 온탭에 대해서 온프렘에 있는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도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컴퓨팅 자원을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스팟바이 네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플래시 제품에는 저희가 이제 A3G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센 전용으로. 센 전용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니파이드에서 이제 나스 기능을 뺀 제품이고요. 그러면 이거 유니파이보다 좀 더 비용이 좀 더 약간 네, 맞습니다. 약 한 20% 가량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만약 셋만 사용하신다 그럴 음. 경우에는 이 올센 어레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타 디스크는 그래도 계속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제 조만간 한 2, 3년 후면은 정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SSD하고 뭐 캐시 그리고 사타 디스크. 그래서 그거 사타 디스크 하이브리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저 스토리지가 또 저희 이게 파스 라이너블이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기가움이라는 리서치에서 그 분석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더를 보면은 좀 더 중심에 가까이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그 앞서가는 시장에서 네. 앞서가는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미드레인지 및 그 주황색이 보니까 제일 아웃퍼포머네, 제일 좋은. 네네네. 그래서 가장 뭐 자세히 미세하지만 예, 내 대비 좀 더 많이 좀 네네.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멀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란 게 어떤 영역입니까, 이게? 예. 보시면은 일단은 각각의 뭐 CSP 업체들마다 각각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이제 독립적인 거고 네. 지금 보면은 고객 환경은 하나만 벤더에 종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각각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댓 같은 경우가 뭐 AWS, Azure, 뭐 GCP 그리고 온프레임에서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 면에서는 봤을 때는 네댓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뭐야 뭐 이게 CSP, 클라우드 네. 뭐 A저거나 AWS 거기서 이제 뭐 인스턴스 같은 거 할 때 스토리지 인스턴스 체크할 때 네. 네댓 온탭이 있는 거죠? 네, 거기 네네. 포털에 네. 예, 포털에 네이티브 서비스를 오케이, 제공하고 오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포털에서 저희 솔루션을 체크해가지고 볼륨을 바로 어태치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아키텍처 보면은 일단 단순한 이제 심플 4S라고 저를 얘기합니다. 이제 심플리스틱 단순하고 그리고 보안도 유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비용 절감. 네. 아까 보면은 저희 QC 드라이브 쓴 이제 C 시리즈를 구축하시게 되면은 예, 엄청난 그 아마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이 아닌 지속 가능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과 이런 툴들을 제공하는 것이 네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네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뭐 스토리지 전문 회사지만 고객의 성공이 저희 또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제조업 회사로서 같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것들을 좀 가장 우선 밸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조만간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뭐 상담 같은 거는 설문에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사님은 답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좀 이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네. 네. 자, 여러분들 또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네뎁 전문가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현진님은 이제 네뎁의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처음 해볼 수 있는 뭐 이게 환경 같은 건 없는지? 저희 예,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영업분들 알고 계시면 일단 저희 장비는 POC를 통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C3나 S3나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아까 보면은 이제 예전에 ANF 그리고 네. 뭐 AWS는 FS 온탑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이제 영업사원 통하면은 그런 크레딧까지도 해가지고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창민님은 패치나 프로비전의 과정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패치나? 네, 지금 보안 취약점에 따른 패치 및 서버 프로비전 같은. 저희 액티브 IQ라고 해가지고 현재 리스크되는 위험 리스트를 지금 잠재적인 포텐셜 그런 리스크들을 네.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으니 빨리 온탭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수님,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백업 및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아까 저희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클라우드 백업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하시면은 클라우드 쪽에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백업을 하고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클라우드 백업 많이 이용하나요? 어떤가요, 실제? 물론 이제 아무튼 백업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백업 솔루션 업체 쪽에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좀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양정수님은 아까 이제 그 마지막 네. 스토리지가 이제 어떤 보안의 마지노선을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네. 그것 때문에 또 비용이 또 네. 추가로 또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라이센스는 별도로 없어요. 네. 온테 원이라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네네네. 제공하고 있고 단지 아까 백업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그 보관 주기가 는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만큼의 좀 용량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탭 9이 그게 뭐 지금 버전 9인 거죠. 네네. 그게 그 모든 이제 네뎁 스토리지 OS라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빈님 데이터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DR 구성을 하는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는지요? 데이터 모션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는 시향광에서 뺐는데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로 묶으면은 올플래시하고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SATA로도 묶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데이터를 볼륨 단위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이쪽 SATA로 이렇게 원클릭으로 온라인상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일단은 DR 하는 거는 일단 온프레임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R을 구성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원격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근데 원격 복제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거를 할 수 있는데 논리적인 가장 최신 데이터만 복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가장 최신 데이터가 만약 운영 쪽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미러링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냅샷을 버전을 오래 갖고 있으면은 예전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까지 동시에 네. 보호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윤성원님께서는요, 네뎁이 제공하는 온탭원 같은 소프트웨어를 타사나 범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뎁과 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벤더와 협업은 어떻게 하고 에코 시스템은 구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타 스토리지 벤더는 경쟁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협업하기가 좀 쉽지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저건 타 스토리지 벤더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재영님,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서 이레이저 코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 무결성 향상이 보장되는지요? 이레이저 코딩을 하면은 물론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보면은 다 이레이저 코딩으로 많이 리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레이저 코딩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즈를 적게 하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보통 5.9, 6.9, 99.9999 그 얘기를 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희도 있는데 보통 99.159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레이저 코딩을 써가지고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이 됩니다. 네. 김현진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심각한 오류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운타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업그레이드 항상 보면은 쉽게 보면은 이제 핸드폰도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이나 안정성을 또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타임은 당연히 24/7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이용이 없이 다운타임 없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김명환님은 올프레시 스토리지의 데이터 무결성은 어떤지?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페리티 현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스토리지 벤더들이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 제공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선수님은 아까 스토리지가 어떤 보안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사례로 증명된 것이 있는지요? 네, 아까 사례 한가 제조회사 잠깐 네네. 얘기한 것도 있고요. 스냅샷이 물론 이제 랜섬웨어가 아직까지는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스냅샷만 하더라도
DB가 깨졌는데 이게 논리적 장애겠죠. 네네. 거의 되게 물리적 장애보다는 네. 논리적 장애, 어떤 사용자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테이프도 복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스냅샷을 자주 찍었다가 그러면은 스냅샷을 통해서 복구를 바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복구할 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테이프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그렇죠. 1테라만 몇 테라 고작 지금 같으면 옛날엔 테라만 해도 어마어마할 컸는데 지금은 이제 맞아요. 고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일주일이 막 넘게 걸렸어요. 어떤 경우도 안 돼 또. 네. 막상 그 하려면 테이프 맞아요. 네, 마그네틱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정작 중요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스토리지에 있는 스냅샷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저희 스냅샷을 보면 바로 이제 복구할 때도 수백 테라가 돼도 1분 안에 다 복구가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빨리 정말 할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그걸 한번 경험하신 네. 관리자들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린 케이스가 사례가 많습니다. 아, 네. 네, 정말 그 백업을 당연히 해서 백업 가지고 기존의 백업 가지고 복구하려고 했는데 스냅샷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 스냅샷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복구하신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물리적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물리적 장애? 네. 사용자 실수로 그게 많다면서? RM 날리거나 RM 날리면 끝이거든요. 아시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스냅샷 공간을 이제 많이 늘려요. 네. 최대한 좀 오랫동안 보관하게끔 그렇겠네요. 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님 그러면 다른 회사는 아까 스냅샷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특허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뭐 오늘 좋은 질문인데 특허는 내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비슷한 예전에는 저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우회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 비슷하게 다 구현을 합니다. 근데 스냅샷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스냅샷이라는 단어는 다 쓰잖아요. 지금 제너럴 용어. 예,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능에다가 스냅샷은 뭐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상표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냅샷하고 비슷한 기능들을 이제 쓸 수는 그 명칭은 못 써요. 기능 이름을 쓸 때는. 네. 이영준님께서 네뎁의 스냅샷이 엄청 빠르다는 평판은 많이 듣고 있었는데 잘하시는 분이에요. 광속이란 이야기도 있더군요. 네. 진짜 눈 깜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IT 방식이라서. 스냅샷의 안정성, 확장성은 어떤지요? 네, 안정성도 당연히 백업이기 때문에 다 보장을 하고요. 확장성은 아까 볼륨 단위로 1023개까지 볼륨당이거든요. 근데 볼륨을 또 수천 개를, 1000개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00개 이상, 뭐 10만 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네뎁이 운영 중 스토리지에 전혀 영향 안 미치면 스냅샷을 막 뜨는 것이 아까 해시 같은 메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특허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도 다른 데도 비슷하게 합니다. 우회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걸 처음 한 거네요, 그죠? 네네네. 윤성호님, 강력한 네뎁의 스냅샷을 사용해서 복구하려면 스냅샷을 뜰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정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스냅샷의 용량 부족할 때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미리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용량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증가하는 옵션 값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태정님은 이제는 정말 그렇다면 업무 시간에 백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고객들은 다 업무 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 정책을 적용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나중에 정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복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김태형님, 올프레쉬로 구축했을 때 불량에 의해서 교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해당 NVMe만 빼고 새로 장착하는 방식인지요? 교체 방법은 기존의 HDD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불량에 대해서는 HDD보다도 훨씬 더 불량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디스크 1000개 이상 몇천 개 있다 그러면 거의 매일 하나씩 디스크가 장애가 볼 수 있는데 SSD 같은 경우는 거의 장애율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쪽에 보더라도 교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예은님, 랜섬웨어 감염 시 스냅샷 생성하고 블락한다고 하셨는데 탐지 이전에 감염된 파일 복구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탐지 이전에 그 감염된 파일 복구라고 말씀했는데 탐지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파일을 이제 복구를 하시겠죠. 네. 예. 정재경님, 나스에 F8리시를 적용해서 파일 확장자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매번 랜섬웨어 관련 확장자를 찾아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뎁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네뎁 쪽에서 주기적으로 그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보안 쪽에 뭐 기사든지 보안 쪽에 관련된 그 기관 쪽에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쪽에 있는 거 받아서 사용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또, 아까 네. 파일 확장자 네. 블랙리스트에 김기영님, 예, 파일 확장자 플레이리스트. 다른 쪽에서는 저는 다른 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솔루션 단에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솔루션 자체에서 안 되면 스토리 단에서는 다른 데서는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윤서님은 네뎁이 저장할 수 있는 한 파일의 최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요? 파일 하나 사이즈가 16TB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김기만님, 플래시 메모리 기반이면 성능적으로 뛰어날 터이지만 도입 검토할 때 경쟁사 대비 비용적 운영 효율성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저 아까 그 efficiency guarantee 효율성 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그 비용적 절감할 수 있고 그걸 개런티한다는 부분이 타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저희 그 기능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호승님, 보안 기능 중에 랜섬웨어에 의한 감염 외에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호출이 아닌 경우에도 탐지나 알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과다한 스토리지 액세스에 대한 임계치 기반 액세스 차단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일단은 스토리지에 대한 그 QS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볼륨에 대해서 그 리미트나 뭐 미니멈 값은 제공함으로써 그 제한할 수 어떤 QS 레벨을 해서 서비스 레벨을 제공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탐지나 이런 거 발견이 되면은 알람을 또 하는 것도 다 기본으로 네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말씀하신 아까 올프레시 올해 3월 달에 네네. 출시한 C3인가요? 네, C3G입니다. 그거 지금 뭐 POC 많이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네네. 보통 그 POC 하게 되면 한 기업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통 들여야 되나요? 보통 그다음에 준비를 뭐 어떻게 해야 돼? 과정이 좀 말씀. 일단 저희 영업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환경과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들, 이제 네네. 성능이나 아니면 그 뭐 스토리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POC 시나리오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치 기간, 그리고 실행 기간,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리포트까지 하면은 1주에서 2주 정도? 네. 예, 보통 이런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OC가 끝난 데도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장비가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약간 지금 약간 줄을 서 있겠네, 지금. 네,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비가 많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줄을 여러분 오늘 그 설문에 혹시 POC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설문에 그 요청하시면 좀 이렇게 오늘 토크IT 시청자분들 약간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 전현진님께서 네뎁의 C 시리즈의 노드 수량 증가에 따라 성능이 증가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갖고 저기 아까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로 그 제공하고 있는데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성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개 만약에 최초에 두 노드를 사용했을 때 하고 이제 나스 같은 경우 24노드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는데 비례적으로 24배까지로 딱 성능이 확장이 됩니다. C3G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서님께서 네뎁과 시스코가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뎁이 시스코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하게 가장 좀 협업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네뎁하고 시스코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저희가 또 나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스라는 거는 결국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장점인 그래서 플렉스팟이라고 해가지고 또 CI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각 벤더마다 장점을 가지고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코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쵸. 네트워크에는 또 나스가 진짜 네트워크니까. 네, 맞아요. 예. 오케이. 자,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요. 너무 좋으신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 오늘 좋은 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아까 그 이상빈 이상빈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좀 하시면 이형준님. 네. 네, 자, 두 분. 이상빈, 이영준, 요 두 분은 이렇게,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 또 세 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첨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이 사람 처음 토크아이티 해보신 거잖아요. 그동안 토크아이티 방송을 보다가 처음 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네. 좀 솔직히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떨렸는데, 참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토크아이티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많은 좀 IT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문가신데? 말씀드렸죠.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고객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알아야지만 또 이렇게 같이 또 협업도 하고 얘기도 통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토크아이티가 많은 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회가 돼서 많이 좀 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좀 많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고객의 좀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 좀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고민을 함으로써 좀 더 고객과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